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에요.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요. 권력 기반이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게 그냥 단순한 추측일까요? 아니면 정말 중국 권력 깊숙한 곳에서 뭔가 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걸까요? 오늘 저희가 좀 자료들을 보면서 이 논란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그냥 표면적인 사건들만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어떤 맥락들, 또 여러 해석들을 좀 짚어보면서요. 시청자분들이 지금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게, 네,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. 특히 그 군부내의 움직임 있잖아요. 그리고 언론 보도가 약간씩 달라지는 거, 이런 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, 군부요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사실 그거죠. 군부의 이상 신호. 시 주석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мя오화 전 정치봉적부 주임이나 리상푸 전 국방부장 같은 이런 군 고위 인사들이 연달아서 실각하거나 숙청됐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. 네, 그렇죠. 특히 그 허웨이동 중앙군사위 부주석 같은 경우는 몇 달째 지금 공식 석상에 안 나타나고 있다면서요. 이건 좀 흔치 않은 일이죠. 상당히 이례적이죠. 이게 그냥 단순한 인사이동이다.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. 시 주석의 군 장악력 자체에 좀 의문이 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죠. 네. 거기다가 또 장유샤 부주석 있잖아요. 이 사람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시 주석을 약간 외면하는 듯한 그런 사진이 또 공개돼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. 아, 그 사진 저도 본 것 같아요. 네, 물론 사진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군부 인사들의 문제랑 맞물리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고 있는 거죠. 시 주석 개인의 어떤 행보를 봐도 좀 물음표가 찍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예전부터 건강 이상설 같은 게 간간히 나오긴 했지만 사실 확인된 건 없고요. 그렇죠. 그건 설이니까. 네. 근데 작년에 그 브릭스 정상회의 있잖아요. 그걸 10년 넘게 계속 참석하다가 갑자기 불참을 했단 말이죠.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. 맞아요. 그때 왜 불참했는지 말이 많았죠. 내부 문제, 특히 군 기강 잡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. 이런 분석도 나왔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그 관영 매체들 보도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분석이에요. 언론 보도요? 어떻게 달라졌나요? 예전에는 시 주석이 뭘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이걸 직접적으로 딱 부각을 시켰다면요. 최근에는 그냥 자료 화면 틀어주고 내레이션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좀 늘었다는 거예요. 직접적인 노출을 좀 줄인다. 그렇죠. 그리고 곧 있을 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관련 보도에서도요. 예전에는 항상 시 주석이 직접 검열한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번에는 그 표현이 빠지고 그냥 중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만 언급이 됐어요. 그리고 행사 주최기관도 원래 중앙군사위 단독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부처 공동 주최로 바뀌었고요. 그것도 좀 의미심장하네요. 네,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뭔가 좀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죠. 이런 여러 징후들, 그럼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정말로 시주석 권력에 좀 금이 가고 있다, 이런 신호로 봐야 하는 건가요? 글쎄요, 이게 시진핑 실각설이다 이런 얘기 자체가 좀 과장됐을 수도 있거든요. 네, 너무 앞서 나간 분석일 수도 있죠. 네, 특정 세력의 어떤 희망이 섞인 분석일 수도 있다는 점은 좀 경계를 해야 하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게 군부 숙청이라든지 지도부 일부의 공백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건 팩트니까요. 네, 그래서 이게 오히려 권력을 더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다지기 과정인지 아니면 정말로 통제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어떤 전조인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흥미로운 점은요. 이런 시주석의 1인 체제에 대해서 좀 견제고라고 해석될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또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예를 들면 그 리커창 전 총리 70주년 때요. 관영 매체에서 이례적으로 이 사람의 경제 정책을 다시 조명하니 긴 글을 실었거든요. 아, 네, 저도 그 기사 봤어요. 지금 중국 경제가 좀 어렵잖아요. 네. 이것과 맞물려서 리커창의 어떤 실용고선을 다시 좀 부각하려는 거 아니냐. 이런 해석이 나왔죠. 단순 추모 이상이라는 거죠. 네, 어떻게 보면 그렇죠. 특히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요. 그의 실용 노선을 다시 좀, 네,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죠.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그 후추나 부총리요. 아, 공청단 출신. 네. 네. 과거에 차기 주자로 꼽혔다가 시 주석한테 밀려났던 인물이잖아요.
이 사람이 최근에 중요회의 사회자로 복귀를 했어요. 맞아요. 원래 그 자리가 왕훈인 그 시진핑 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맡던 자리였는데 네. 근데 관영 CCTV가 이 후추나의 등장을 되게 비중 있게 다루면서 이게 혹시 공청단 세력이 다시 복귀하는 신호탄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왔어요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있습니다. 그 시 주석 측근인 천민월 서기가 과거에 발탁했던 구의조우성 인사들이 대거 숙청된 사건도 있었어요. 이것도 결국 시진핑 라인에 대한 견제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더라고요. 정말 여러 방면에서 좀 묘묘한 움직임들이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이런 흐름들이 혹시 그 시 주석 1인 체제에서 과거의 어떤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좀 무게중심이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은 아닐까요?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가설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리고 시진핑 체제의 어떤 이론가 역할을 했던 그 왕훈인의 역할 변화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. 이 사람이 앞으로 시 주석의 뭐랄까 질서 있는 퇴진 이런 시나리오를 설계하게 될지 아니면 뭐 그 자신도 결국 정리 대상이 될지 이것도 관측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. 복잡하네요. 네.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격변의 배경에는 역시나 좀 불안한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 분위기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. 맞습니다. 사실 그게 제일 클 수도 있어요. 부동산 침체가 계속 길어지고 있고 청년 실업 문제도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. 네, 심각하죠. 최근에 그 생방송하다가 갑자기 해고 통보받고 막 울던 쇼호스트 영상이나 단속반한테 쫓겨서 울음 터뜨린 노점상 청년 영상 같은 거 이게 중국 내에서도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런 장면들이 사람들의 어떤 불안감이나 불만을 더 자극하는 거죠. 경제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사회 통제는 더 강해지는 상황에서 근데 또 중국 사람들 생활 수준은 올라갔잖아요. 1인당 GDP 1만 달러 넘어서면서 자유나 권리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. 아, 그쵸.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 다른 게 보이는 거죠. 네. 최근에 일부 교수들이 뭐 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요. 이런 작은 불만들이 모여서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이게 시 주석이 직면한 가장 좀 본질적인 도전일 수도 있어요. 네, 오늘 저희가 시진핑 주석을 둘러싼 이 권력 이상 징후들을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군부 인사 숙청부터 시작해서 경쟁 세력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, 또 미디어 보도의 어떤 온도 차이까지 여러 가지 좀 의미심장한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어떤 결론을 딱 내리기는 어렵습니다. 하지만 중국 내부의 권력 지형에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, 이건 분명히 좀 주목을 해야 하고요. 앞으로 1인 지배체제가 더 공고해질지 아니면 정말 집단 지도체제로의 어떤 전환이 모색될지 또 그 과정을 순탄할지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?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단순히 뭐 내부 정비 차원을 넘어서 어쩌면 중국의 미래 권력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가능성은 없을까요? 다음 분석에서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